안녕하세요. 별꽃 낭독입니다. 한국의 신비로운 이야기와 심리 추리. 초자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별빛 아래. 숨겨진 비밀을 함께 풀어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젊은 비녀장인 수아는 우연히 조선시대 옥비녀 한 쌍을 얻게 된다. 그날 밤부터 비녀는 알 수 없는 속삭임을 들려주며 수아의 삶에 낯선 그림자를 드리웠다. 젊은 비녀장인 수아의 일상은 고요하면서도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전통 공예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지만 수아는 단순히 예것을 답습하는 장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현대적인 감각과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섬세한 전통 공예 기술을 결합하여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비녀를 만들어내는 젊은 예술가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는 그녀였지만 비녀를 향한 그녀의 마음속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수아에게 비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역사와 스토리를 담은 예술품이자 한 여인의 삶과 어리 깃든 작은 우주였다. 그녀는 비녀를 만들 때마다 그 안에 담길 이야기를 상상했고 그 이야기가 비녀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바랐다. 나무를 깎고 금속을 두드리고 영롱한 보석을 세공하는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정교했다. 그녀의 손을 거쳐 탄생한 비녀들은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진 듯 빛났고 그 안에 깊은 영혼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은 수아의 비녀를 보며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지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수아가 비녀를 만들 때 오직 비녀와 자신, 그리고 비녀를 착용할 사람의 행복만을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수아는 어린 시절부터 손재주가 남달랐다. 할머니는 늘 그녀에게 너는 손끝이 야무져서 무엇을 해도 해낼 것이라고 칭찬하셨다. 평범한 길을 걷기보다는 자신만의 길을 가고 싶었던 수아는 우연히 전통 공예를 접하게 되었다. 낡은 박물관의 한쪽 전시실에서 빛바랜 비녀들을 보았을 때 그녀의 심장은 강렬하게 반응했다. 수백 년 전의 비녀가 마치 자신에게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때부터 수아는 비녀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다. 그녀는 전통 공예를 가르치는 장인을 찾아가 제자가 되기를 자청했고 밤낮 없이 비녀 제작 기술을 배우고 연마했다. 고되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비녀를 만지는 시간만큼은 그 어떤 것도 그녀를 방해할 수 없었다. 땀과 노력으로 완성된 비녀를 처음 손에 들었을 때의 감격은 그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그때 수아는 확신했다. 나는 비녀 장인이 되어야 해. 이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야 해. 그녀의 작업실은 아담했지만 수아의 열정만큼은 넓고 깊었다. 서울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골목 한켠에 자리 잡은 작업실은 늘 정돈된 모습이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은 작업실을 은은하게 비췄고 나무와 금속 특유의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작업대 위에는 나무 블록, 다양한 두께의 금속판, 그리고 영롱한 빛을 뿜어내는 옥, 자개, 진주, 산호 등의 보석 재료들이 질서 정연하게 놓여 있었다. 비녀의 형태를 잡는 망치와 줄, 섬세한 문양을 새기는 조각칼, 보석을 고정하는 집게 등 수십 가지의 도구들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수아는 이 모든 도구들을 자신의 손처럼 소중히 다루었다. 그녀에게 도구들은 단순히 일을 돕는 물건이 아니라
자신의 열정을 비녀에 불어넣는 또 다른 손과 같았다. 수아의 일상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비녀 제작에 몰두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그녀는 해가 뜨기도 전에 작업실에 나와 하루를 시작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그날 만들 비녀의 디자인을 구상하고 스케치했다. 비녀 하나를 완성하기까지는 수백 번의 손길이 필요했다. 먼저 나무나 옷과 같은 기본 재료를 비녀의 형태에 맞게 깎고 다듬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단단한 나무 블록은 그녀의 섬세한 조각칼에 의해 우아한 곡선과 섬세한 문양을 가진 비녀의 몸체로 변해갔다. 옷과 같은 보석 재료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 잘못된 힘이 가해지면 순식간에 깨져버릴 수 있었기에 수아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형태를 잡아나갔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자연 재료가 가진 고유의 아름다움과 마주했다. 나무의 나이테, 옥의 미묘한 색상 변화는 비녀에 더욱 깊은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비녀의 형태가 잡히면 이제 금속을 다루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비녀의 장식 부분은 주로 은이나 황동과 같은 금속으로 만들어졌다. 수아는 얇은 금속판을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드려 섬세한 나뭇잎이나 꽃잎, 혹은 봉황의 형상으로 만들어냈다. 망치질 소리가 작업실에 울려 퍼질 때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수십 번의 두드림과 섬세한 줄질을 통해 금속은 그녀가 의도한 아름다운 형태로 변모했다. 이후에는 비녀의 장식에 어울리는 보석들을 선택하고 세공하는 과정이 이어졌다. 영롱한 자개 조각을 섬세하게 오려 붙이거나 작은 진주나 산호 알갱이를 하나하나 정교하게 고정시켰다. 보석의 색상과 크기, 배치 하나하나에도 그녀의 예술적인 감각과 장인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비녀의 보석을 세팅하는 작업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했다. 아주 작은 실수라도 비녀 전체의 아름다움을 해칠 수 있었기에 수아는 숨을 참고 비녀와 하나가 되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며 작업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비녀가 완성되면 수아는 마지막으로 표면을 곱게 갈고 윤을 내는 작업을 했다. 그녀의 손길은 마지막까지 섬세하고 정교했다. 그녀의 손을 거쳐 비로소 완성된 비녀는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 영롱한 빛을 뿜어냈다. 수아는 완성된 비녀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감과 함께 다음 작품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했다. 비녀 하나를 완성하기까지 수백 시간에 달하는 노력과 땀, 그리고 그녀의 영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비녀 제작에 몰두하며 자신의 기술을 연마했고, 완성된 비녀는 그녀의 땀과 열정의 결정체였다. 그녀의 아담한 작업실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수아의 삶 그 자체였다. 수아는 자신이 만드는 비녀가 과거의 유물로만 남기를 원치 않았다. 그녀는 전통 비녀의 아름다움을 현대에 알리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했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영감을 찾아 헤맸다. 그녀에게 영감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에너지와 같았다. 전통을 계승하는 것만큼이나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녀의 새로운 영감을 향한 갈망은 고전적인 아름다움에서 시작되었다. 수아는 시간이 날 때마다 도서관을 찾아 오래된 문헌들을 뒤적였다. 조선 시대의 복식사 기록, 규방 문화에 대한 자료, 그리고 궁중 장신구에 대한 서적들을 탐독했다. 낡은 종이 냄새 속에서 그녀는 과거의 장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비녀를 만들었을지 상상했다.
오래된 그림 속에 그려진 여인들의 머리 위에서 빛나는 비녀들을 보며 디자인의 특징이나 시대별 변화를 연구했다. 때로는 고전 소설 속에서 묘사된 비녀의 이야기를 읽으며 그 안에 담긴 의미와 감정을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녀에게 과거의 문헌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감의 원천이었다. 박물관은 수아에게 또 다른 보물 창고였다. 그녀는 기회가 될 때마다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궁중유물 전시관을 찾아 비녀 전시실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유리 케이스 안에 고요히 잠들어 있는 수백 년 전의 비녀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과거 장인들의 섬세한 손길과 뛰어난 미적 감각에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옥비녀, 산호비녀, 진주비녀 등 다양한 재료와 형태를 가진 비녀들을 보며 그녀는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하고 잊혀진 기법들을 상상했다. 비녀 하나하나에 담긴 역사적인 의미와 그 비녀를 사용했을 여인의 삶을 상상하며 그녀는 깊은 영감을 얻었다. 박물관에서 만나는 비녀들은 그녀에게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자신에게 말을 거는 듯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수아는 자연에서도 영감을 얻었다. 그녀는 작업실 근처의 작은 정원을 가꾸거나 주말에는 가까운 산이나 강가로 나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눈에 담았다. 하늘을 수놓은 구름의 형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의 움직임, 계절마다 변하는 꽃과 잎사귀의 색깔. 이 모든 자연의 모습은 그녀에게 비녀 디자인의 영감이 되었다. 봄날 활짝 핀 매화가지의 우아한 곡선은 비녀의 몸체로, 여름날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의 반짝임은 비녀의 바퀴 보석의 디자인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자연의 순수한 아름다움에서 전통 공예의 본질을 찾으려 했다. 물론 새로운 영감을 찾는 과정이 늘 쉽지만은 않았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머릿속이 텅 비어 아무런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는 슬럼프에 빠지기도 했다. 혁신과 전통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과제였다. 너무 전통에만 얽매이면 시대에 뒤떨어진 작품이 될 수 있었고, 너무 현대적인 것에 치우치면 비녀 본연의 아름다움을 잃을 수 있었다. 수아는 이 갈림길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번뇌했다. 그녀는 그저 과거의 아름다움을 복제하는 것을 넘어 그 안에 자신만의 색깔과 현대적인 해석을 불어넣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싶었다. 그녀의 갈망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의 예술 세계를 확장하고 전통 공예의 지평을 넓히려는 뜨거운 열정의 표현이었다. 수아의 일상은 이렇게 비녀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새로운 영감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비녀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잇고 전통의 아름다움을 미래로 전달하려는 고독하면서도 아름다운 길을 걷고 있었다. 젊은 비녀장인 수아의 일상은 고요하면서도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전통 공예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지만 수아는 단순히 옛것을 답습하는 장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현대적인 감각과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섬세한 전통 공예 기술을 결합하여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비녀를 만들어내는 젊은 예술가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는 그녀였지만 비녀를 향한 그녀의 마음속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수아에게 비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역사와 스토리를 담은 예술품이자 한 여인의 삶과 어리 깃든 작은 우주였다. 그녀는 비녀를 만들 때마다 그 안에 담길 이야기를 상상했고 그 이야기가 비녀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바랐다. 나무를 깎고
금속을 두드리고 영롱한 보석을 세공하는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정교했다. 그녀의 손을 거쳐 탄생한 비녀들은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진 듯 빛났고 그 안에 깊은 영혼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은 수아의 비녀를 보며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지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수아가 비녀를 만들 때 오직 비녀와 자신, 그리고 비녀를 착용할 사람의 행복만을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수아의 일상은 늘 새로운 영감을 찾아 헤매는 것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작업실에 틀어박혀 비녀 제작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고전적인 아름다움에서부터 현대적인 미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영감을 얻고자 노력했다. 박물관을 찾아 오래된 유물들을 감상하고 고서적을 뒤적이며 잊혀진 전통 기법들을 연구했다. 때로는 자연 속에서 영감을 얻기도 했고 현대 미술 전시회를 찾아 새로운 시각을 얻으려 했다. 그녀의 이러한 노력은 전통 공예의 아름다움을 현대에 알리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비녀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수아는 새로운 영감을 찾아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을 걷고 있었다. 고즈넉한 한옥들과 돌담길이 어우러진 풍경은 그녀에게 늘 평온함과 영감을 주었다. 좁은 골목길을 걷다가 우연히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는 작은 가게 하나를 발견했다. 고물상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있는 허름한 골동품 가게였다. 가게 안은 먼지 쌓인 오래된 물건들로 가득했다. 시계, 촛대, 빛바랜 액자, 깨진 도자기 등 쓸모를 잃은 채 방치된 물건들이 잡동사니처럼 쌓여 있었다. 수아는 별다른 기대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혹시라도 비녀 제작에 활용할 만한 독특한 옛 물건이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가게 안은 퀴퀴한 오래된 냄새와 함께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수아는 좁은 통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구석 한켠. 빛바랜 천조각으로 덮여있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다른 물건들과 달리 유난히 정갈하게 놓여있는 상자에서 묘한 기운이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알 수 없는 끌림이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천을 걷어냈다. 낡은 나무 상자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짙게 밴 옥비녀 한 쌍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상자를 열었을 때 차가운 금속과 옥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작은 공간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듯한 신비로운 울림이었다. 옥비녀는 섬세한 조각과 영롱하면서도 깊이를 알 수 없는 옥빛을 뽐내며 수아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비녀의 머리 부분에는 작은 봉황 한 쌍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상이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었다. 봉황의 날개는 마치 살아있는 듯 생동감이 넘쳤고 그들의 눈에는 영롱한 보석이 박혀 있었다. 비녀의 몸체는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아래로 뻗어 있었고 매끄럽게 다듬어진 옥의 표면은 은은한 광택을 뿜어냈다. 수아는 비녀를 조심스럽게 손에 들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그녀의 손가락 끝에 전해졌다. 수백 년 전 조선시대 장인의 혼이 담긴 듯한 비녀의 고고한 아름다움에 수아는 깊은 매혹을 느꼈다. 이 비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비녀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기운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비녀가 서로 부딪히는 맑고 청아한 소리는 과거의 속삭임을 전하는 듯했다. 수아는 옥비녀를 손에 든 순간
알 수 없는 싸늘한 기운과 함께 묘한 끌림을 느꼈다. 이 비녀가 단순한 오래된 물건이 아님을 직감했지만 그 신비로운 매력에 강하게 이끌려 비녀를 구매하게 된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이 옥비녀는 수아의 비녀 제작 기술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섬세함과 기품을 가지고 있었다. 비녀의 한쪽 끝에는 아주 작게 새겨진 장인의 낙관이 있었다. 그 낙관은 수아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 같다는 착각마저 들었다. 그녀는 이 비녀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 있는 영감을 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골동품 가게 주인은 수아가 옥비녀를 구매하겠다고 하자 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다가씨. 이 비녀는 좀 물건이 세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제가 몇 번이나 다시 팔았는데 결국 이렇게 다시 제 손으로 돌아왔네요. 라고 말했다. 주인의 말에 수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옥비녀의 신비로운 아름다움과 그녀를 강하게 이끄는 묘한 끌림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녀는 괜찮아요. 제가 잘 보관할게요. 라고 말하며 옥비녀 한 쌍을 품에 안았다. 주인이 말했던 밤마다 들리는 소리는 그저 오래된 물건에 대한 미신이거나 아니면 그저 바람소리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옥비녀가 자신에게 가져다줄 새로운 영감과 비녀 제작에 대한 뜨거운 열정만이 가득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옥비녀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골동품 가게를 나서는 수아의 뒷모습을 보며 주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빛이 역력했다. 옥비녀는 수아의 손에 들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 은은한 빛을 뿜어냈다. 그것은 단순히 오래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아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저주받은 유산의 시작이었다. 작업실에 옥비녀를 가져다 놓은 첫날 밤. 수아는 낡은 상자에서 옥비녀를 꺼내 작업대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다. 섬세한 봉황 조각과 영롱한 옥빛은 어둠 속에서도 은은한 광채를 뿜어냈다. 그녀는 옥비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비녀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여인의 머리에 꽂혀 있었을까? 그녀는 옥비녀의 깃든 역사를 상상하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피곤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들려 할 때였다. 창밖에서는 가을밤의 차가운 바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때였다. 맑고도 청아한 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쨍그랑, 쨍그랑. 마치 옥구슬이 서로 부딪히는 듯한 소리였다. 수아는 잠결에 그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혹은 작업실 어딘가에 매달아 놓은 풍경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다. 쨍그랑, 쨍그랑. 옥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지며 그녀의 잠을 방해했다. 수아는 눈을 번쩍 떴다. 작업실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마치 누군가 작업대 위에서 옥비녀를 만지작거리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작업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 옥비녀는 여전히 은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수아는 피곤함 때문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피곤해서 헛거들 들었나 봐.
그러나 옥비녀의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쨍그랑, 쨍그랑. 맑은 소리는 점차 희미한 속삭임으로 변해갔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나 자신의 환청이라 생각했지만 그 속삭임은 점점 더 선명해지며 귓가를 맴돌았다. 알아들을 수 없는 고어로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흐느끼는 듯한 음성으로 느껴졌다. 그 속삭임은 마치 옥비녀가 오랜 시간 동안 품어왔던 비밀을 털어놓으려는 듯 애절하고 슬픈 감정을 담고 있었다. 수아는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다. 속삭임은 특정 단어나 문장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흐느끼는 듯한 음절과 알 수 없는 언어가 뒤섞인 소리였다. 하지만 그 소리 속에는 분명한 감정이 실려 있었다. 슬픔, 절망, 그리고 간절함. 수아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운 현상에 혼란스러워했다. 피곤함이나 스트레스 때문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밤마다 반복되는 속삭임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의구심을 심어주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옥비녀의 속삭임은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고 잠들기 직전까지도 그녀를 괴롭혔다. 때로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도 속삭임이 여전히 들리는 듯한 착각에 시달렸다. 단순한 꿈이나 환각이 아님을 직감하며 비녀의 숨겨진 비밀을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옥비녀가 단순한 물건이 아니며 그 안에 어떤 혼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다. 그 혼은 자신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려 하고 있었다. 이 모든 현상들은 수아의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낮에는 비녀 제작에 몰두했지만 밤이 되면 옥비녀의 속삭임에 사로잡혀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늘어났다. 작업실에 놓인 옥비녀는 더 이상 아름다운 공예품이 아니라 그녀의 삶에 낯선 그림자를 들이우는 미스터리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 속삭임이 의미를 파악하고 싶었다. 옥비녀가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의 배후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호기심과 함께 미지의 공포가 뒤섞이기 시작했다. 이 옥비녀는 그녀에게 단순히 영감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었다. 옥비녀의 속삭임이 시작된 이후 수아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은 늘 희미한 안개로 가득한 어딘가였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여인은 옥비녀와 어울리는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옷차림과 머리 장식은 수아가 고서적에서 보았던 조선시대 궁중 여인의 그것과 흡사했다. 고풍스러우면서도 화려한 한복은 여인의 고고한 품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여인의 머리에는 수아가 작업실에 가져다 놓은 옥비녀가 꽂혀 있었다. 꿈속의 옥비녀는 현실보다 더욱 영롱하고 신비로운 빛을 뿜어냈다. 꿈속 여인의 얼굴은 너무나도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큰 눈망울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입술은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미세하게 떨렸다. 여인은 말없이 수아를 응시했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애절하고 간절했으며 수아는 꿈속에서 그녀의 깊은 슬픔을 고스란히 느꼈다. 마치 자신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려는 듯 도움을 청하는 듯한 애처로운 눈빛이었다. 여인은 팔을 뻗어 수아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안개 때문에 그녀의 손은 수아에게 닿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지만
아무런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흐느끼는 듯한 작은 신음소리만이 수아의 귓가에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수아는 꿈에서 깨어나도 그 여인의 눈빛이 생생하게 남아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의 슬픔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수아는 마치 자신이 그 여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듯한 기분이었다. 꿈속 여인의 얼굴은 낮에도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고 비녀 제작에 집중하려 해도 자꾸만 그녀의 모습이 떠올라 작업을 방해했다. 꿈속의 여인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수아는 직감했다. 그녀는 그 여인의 슬픔의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왜 그 여인이 밤마다 자신을 찾아와 슬픈 얼굴을 들이우는 것일까? 꿈에서 깨어나면 작업실에 놓인 옥비녀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다. 수아는 꿈속의 여인과 옥비녀 사이에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음을 직감했다. 비녀가 그 여인의 한을 담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옥비녀가 밤마다 들려주던 속삭임이 바로 이 여인의 목소리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수아는 소름이 돋았다. 옥비녀는 단순히 오래된 공예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한 여인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증표이자 그녀의 슬픈 이야기를 전하는 매개체처럼 느껴졌다. 옥비녀의 영롱한 빛은 더 이상 아름답게만 보이지 않았다. 그 빛은 슬픔과 한을 머금은 듯 더욱 깊고 오묘한 빛을 띠었다. 수아는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여인의 슬픔과 옥비녀의 비밀을 파헤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힌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모든 현상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없었다. 꿈속 여인의 애절한 눈빛은 그녀에게 도와달라는 간절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 같았다. 수아는 옥비녀의 얽힌 비밀을 밝혀내고 꿈속 여인의 슬픔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리고 만약 그 여인이 어떤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이 그 한을 풀어주고 싶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이 옥비녀는 그녀에게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운명을 뒤흔들고 그녀를 새로운 길로 이끄는 미스터리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비녀의 얽힌 비밀을 향한 위험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수아의 마음속에는 미지의 공포와 함께 진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비녀 장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저주받은 유산의 비밀을 파헤쳐야 할 운명을 지닌 탐험가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옥비녀는 과거의 문을 열고 그녀를 알 수 없는 운명 속으로 이끌고 있었다. 젊은 비녀 장인 수아의 일상은 고요하면서도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전통 공예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지만 수아는 단순히 옛것을 답습하는 장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현대적인 감각과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섬세한 전통 공예 기술을 결합하여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비녀를 만들어내는 젊은 예술가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는 그녀였지만 비녀를 향한 그녀의 마음속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수아에게 비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역사와 스토리를 담은 예술품이자 한 여인의 삶과 어리 깃든 작은 우주였다. 그녀는 비녀를 만들 때마다 그 안에 담길 이야기를 상상했고 그 이야기가 비녀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바랐다. 나무를 깎고 금속을 두드리고 영롱한 보석을 세공하는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정교했다. 그녀의 손을 거쳐 탄생한 비녀들은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진 듯 빛났고 그 안에 깊은 영혼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은 수아의 비녀를 보며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지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수아가 비녀를 만들 때 오직 비녀와 자신, 그리고 비녀를 착용할 사람의 행복만을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수아는 새로운 영감을 찾아 헤매다 우연히 들른 낡은 골동품 가게에서 조선시대 옥비녀 한 쌍을 얻게 되었다. 그녀의 삶에 들어온 이 비녀는 처음부터 묘한 기운을 풍겼다. 섬세한 봉황 조각과 영롱한 옥빛은 어둠 속에서도 은은한 광채를 뿜어냈다. 수아는 옥비녀를 작업실 한쪽에 있는 작은 유리 진열대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다. 그녀는 옥비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비녀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여인의 머리에 꽂혀 있었을까? 그녀는 옥비녀의 깃든 역사를 상상하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피곤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들려 할 때였다. 창밖에서는 가을밤의 차가운 바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작업실 안은 고요했고 수아의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때였다. 맑고도 청아한 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쨍그랑, 쨍그랑. 마치 옥구슬이 서로 부딪히는 듯한 소리였다. 수아는 잠결에 그 소리를 들었다.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잠이 덜 깬 의식 속에서도 그 소리는 꽤나 선명하게 다가왔다. 처음에는 창밖의 바람소리가 작업실 어딘가에 매달아 놓은 풍경을 흔드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아니면 낡은 건물의 작은 소음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녀는 몸을 뒤척이며 다시 잠을 청하려 했다. 그러나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쨍그랑, 쨍그랑. 옥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지며 그녀의 잠을 방해했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작업실 안에 들어와 작업대 위에 놓인 옥비녀를 만지작거리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수아는 눈을 번쩍 떴다. 작업실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어둠 속에서 옥비녀는 여전히 은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작업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희미한 어둠 속에서 보이는 것은 옥비녀가 놓인 진열대뿐이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문은 분명히 잠겨 있었고 창문도 굳게 닫혀 있었다.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수아는 자신의 머리를 감쌌다. 피곤함 때문일 거야? 어제 너무 무리했어? 그녀는 피곤함 때문에 헛거들 들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한 번 깨진 잠은 좀처럼 다시 오지 않았다. 그녀의 귀에는 여전히 맑은 옥비녀 소리가 맴도는 듯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묘한 의구심이 스며들었다. 그 소리는 너무나도 생생했고 단순한 착각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명확했다. 그녀는 옥비녀가 자신에게 무언가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은 섬뜩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그 밤은 수아에게 길고도 이상한 밤으로 기억되었다. 첫날 밤의 옥비녀 소리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이후 밤마다 들려오는 옥비녀의 소리는 점차 희미한 속삭임으로 변해갔다. 스스스. 흐느끼는 듯한. 처음에는 바람소리나 자신의 환청이라 생각했지만 그 속삭임은 점점 더 선명해지며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침대 곁에 다가와 귀에 대고 속삭이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그 소리는 특정 단어나 문장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흐느끼는 듯한 음절과 알아들을 수 없는 고어가 뒤섞인 소리였다. 마치 수백 년 전에 잊혀진 언어가 그녀에게 말을 거는 듯했다. 수아는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다. 속삭임은 처음에는 매우 작고 희미했지만 그녀가 집중할수록 점차 커지고 선명해졌다. 그 소리 속에는 분명한 감정이 실려 있었다. 슬픔, 절망, 그리고 간절함. 때로는 애절하게 흐느끼는 듯한 음성으로 들렸고, 때로는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절박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그 소리 속에서 한 여인의 깊은 고통과 한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밤의 정적이 깊어질수록 속삭임은 더욱 또렷해졌고, 수아는 그 소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팔베개를 하고 귀를 막아보기도 하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쓰기도 했지만, 속삭임은 마치 그녀의 의식 속으로 파고드는 것처럼 계속해서 들려왔다. 수아는 이 모든 현상이 단순한 꿈이나 환각이 아님을 직감했다. 밤마다 반복되는 속삭임은 그녀의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작업실에 놓인 옥비녀가 그녀에게 말을 걸어올 것이라는 공포에 시달렸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옥비녀의 속삭임은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고 잠들기 직전까지도 그녀를 괴롭혔다. 때로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도 속삭임이 여전히 들리는 듯한 착각에 시달렸다. 그녀는 피곤함에 지쳐 낮 동안 비녀 제작에 몰두했지만 밤이 되면 옥비녀의 속삭임에 사로잡혀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늘어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점차 피로와 함께 불안감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옥비녀의 속삭임은 그녀에게 무엇 때문에?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였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너무나도 명확했기에 수아는 그 의미를 파악하고 싶었다. 옥비녀가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의 배후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다. 그녀는 옥비녀가 단순한 물건이 아니며 그 안에 어떤 혼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다. 그 혼은 분명 자신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려 하고 있었다. 이 모든 현상들은 수아의 마음속에 깊은 의구심을 심어주었고, 그녀는 이 미스터리한 현상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호기심과 함께 미지의 공포가 뒤섞이기 시작했다. 이 옥비녀는 그녀에게 단순히 영감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비녀 장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저주받은 유산의 비밀을 파헤쳐야 할 운명을 지닌 탐험가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옥비녀는 과거의 문을 열고 그녀를 알 수 없는 운명 속으로 이끌고 있었다. 밤마다 들려오는 옥비녀의 속삭임은 그녀의 삶에 낯선 그림자를 드리웠고, 수아는 그 그림자를 쫓아 미지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수아는 옥비녀의 속삭임이 시작된 이후 믿기 어려운 현상에 혼란스러워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내가 너무 피곤한가?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에 환청을 듣는 건가? 혹시 내가 미쳐가는 걸까? 그녀는 작업실에서 밤낮 없이 비녀 제작에 몰두했던 자신을 떠올리며 모든 것이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잠시 휴식을 취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며칠 동안은 비녀 제작을 잠시 멈추고 쉬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들려오는 옥비녀의 속삭임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또렷해지고 강렬해지는 듯 했다. 수아는 이 모든 현상이 단순히 피곤함이나 스트레스 때문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혼자만의 착각이나 환각이 아니라는 것을 점차 확신하게 되었다. 밤마다 반복되는 속삭임과 깨어났을 때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 감각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이제 독비녀라는 존재 자체에 깊은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 이 비녀가 단순한 오래된 장신구가 아니라는 것. 그 안에 어떤 특별한 힘이나 혼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된 것이다. 그 혼은 분명 자신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려 하고 있었다. 이러한 혼란과 의구심은 수아의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밤에는 잠 못 이루고 속삭임에 시달렸고, 낮에는 그 속삭임이 의미를 파악하느라 비녀 제작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고, 작품에 대한 열정 또한 예전 같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가 뒤섞인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이전과는 다른 낯선 얼굴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점차 옥비녀의 영향력 아래로 빠져들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작업실에 놓인 옥비녀는 더 이상 아름다운 공예품이 아니라 그녀의 삶에 낯선 그림자를 들이우는 미스터리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옥비녀를 볼 때마다 묘한 끌림과 함께 섬뜩한 공포를 느꼈다. 옥비녀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의 배후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호기심과 함께 미지의 공포가 뒤섞이기 시작했다. 옥비녀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한 여인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증표이자 그녀의 슬픈 이야기를 전하는 매개체처럼 느껴졌다. 옥비녀의 영롱한 빛은 더 이상 아름답게만 보이지 않았다. 그 빛은 슬픔과 한을 머금은 듯 더욱 깊고 오묘한 빛을 띠었다. 수아는 이 모든 현상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옥비녀에 강하게 이끌리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끌림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그녀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비밀을 향한 이끌림이었다. 그녀는 옥비녀에 얽힌 비밀을 밝혀내고 그 속삭임이 의미를 이해하고 싶었다. 그리고 만약 그 안에 어떤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자신이 그 한을 풀어주고 싶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이 옥비녀는 그녀에게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저주받은 유산의 시작이었다. 수아의 마음속에는 미지의 공포와 함께 진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비녀 장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저주받은 유산의 비밀을 파헤쳐야 할 운명을 지닌 탐험가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옥비녀는 과거의 문을 열고 그녀를 알 수 없는 운명 속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녀의 일상은 옥비녀로 인해 완전히 변해버렸다. 그녀는 그 변화를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그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운명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젊은 비녀장인 수아의 일상은 고요하면서도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현대적인 감각과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섬세한 전통 공예 기술을 결합하여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비녀를 만들어내는 젊은 예술가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는 그녀였지만 비녀를 향한 그녀의 마음속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수아에게 비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역사와 스토리를 담은 예술품이자 한 여인의 삶과 어리 깃든 작은 우주였다. 그녀는 비녀를 만들 때마다 그 안에 담길 이야기를 상상했고 그 이야기가 비녀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바랐다. 수아는 늘 새로운 영감을 찾아 헤매다 우연히 들른 낡은 골동품 가게에서 조선시대 옥비녀 한 쌍을 얻게 되었다. 그녀의 삶에 들어온 이 비녀는 처음부터 묘한 기운을 풍겼다. 섬세한 봉황 조각과 영롱한 옥빛은 어둠 속에서도 은은한 광채를 뿜어냈다. 옥비녀가 밤마다 들려주는 맑은 소리와 알 수 없는 속삭임은 수아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고 그녀의 마음에 깊은 의구심을 심어주었다. 수아는 옥비녀가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의 배후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다. 그녀는 옥비녀가 단순한 물건이 아니며 그 안에 어떤 혼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다. 그 혼은 분명 자신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려 하고 있었다. 이 모든 현상들은 수아의 마음속에 깊은 의구심을 심어주었고 그녀는 이 미스터리한 현상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호기심과 함께 미지의 공포가 뒤섞이기 시작했다. 이 옥비녀는 그녀에게 단순히 영감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었다. 반복되는 슬픈 꿈. 옥비녀의 속삭임이 시작된 이후 수아의 밤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은 늘 희미한 안개로 가득한 어딘가였다. 현실의 공간 같으면서도 현실이 아닌 몽환적이면서도 이질적인 느낌의 장소였다. 안개는 짙고 축축했으며 그 너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발 아래의 땅은 차갑고 축축했으며 마치 오래된 폐허의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바람 소리마저 꿈속에서는 스산하게 느껴졌다. 이 안개 속에서 수아는 항상 혼자였다. 그녀의 심장은 묘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이 모든 꿈의 시작은 옥비녀를 작업실에 가져다 놓은 첫날 밤부터였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희미한 형체로 나타났지만 꿈이 반복될수록 여인의 모습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여인은 옥비녀와 어울리는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한복은 화려하면서도 기품이 느껴지는 비단 옷이었는데 색깔은 전체적으로 파스텔 톤의 연한 색조였지만 그 속에 깊은 슬픔이 배어있는 듯했다. 옷고름과 소매 끝에는 섬세한 자수가 놓여 있었고 그것은 수아가 평생을 바쳐도 흉내내기 어려울 만큼 정교하고 아름다웠다. 그녀의 머리에는 수아가 작업실에 가져다 놓은 옥비녀와 똑같은 아니 어쩌면 바로 그 옥비녀가 꽂혀 있었다. 꿈속의 옥비녀는 현실보다 더욱 영롱하고 신비로운 빛을 뿜어냈다. 옥비녀에 박힌 봉황 조각은 살아있는 듯 생동감이 넘쳤고 여인의 머리 위에서 은은하게 빛을 발했다. 여인의 옷차림과 머리 장식은 수아가 고서적이나 박물관에서 보았던 조선시대 궁중 여인의 그것과 흡사했다. 고풍스러우면서도 화려한 한복은 여인의 고고한 품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지만 그 모든 아름다움 뒤편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그림 같았지만 동시에 지독히 현실적이었다. 마치 과거의 한 조각이 꿈을 통해 현재로 소환된 듯했다. 꿈속 여인의 얼굴은 너무나도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피부는 창백했고 입술은 핏기 없이 얇았다. 뺨에는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듯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의 큰 눈망울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마치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듯 위태롭게 반짝였다. 그녀는 말없이 수아를 응시했다. 그 시선은 수아의 심장을 꿰뚫는 듯 강렬했고 그녀의 깊은 슬픔이 고스란히 수아의 마음으로 전해졌다. 수아는 꿈속에서 여인의 고통과 절망을 함께 느끼는 듯한 기분이었다. 여인은 팔을 뻗어 수아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안개 때문에 그녀의 손은 수아에게 닿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지만 아무런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흐느끼는 듯한 작은 신음소리만이 수아의 귓가에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그녀는 수아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듯했지만 언어의 장벽 혹은 꿈이라는 매개체의 한계 때문에 그 의미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었다. 수아는 꿈속에서 답답함과 무력감을 느꼈다.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듯한 그 여인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다. 꿈은 매일 밤 반복되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지만 꿈이 반복될수록 수아는 점차 꿈속 여인의 슬픔에 익숙해졌다. 아니, 익숙해졌다기보다는 그 슬픔을 자신의 일부처럼 느끼게 되었다. 꿈의 내용도 조금씩 변화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여인이 나타나 수아를 응시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점차 여인이 서 있는 안개 낀 공간의 배경이 희미하게 남아 변화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기와지붕이 보이기도 하고 낡은 우물가 옆에 서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이 모든 배경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듯한 고풍스러운 모습이었다. 꿈은 더욱 생생하고 현실적으로 변해갔고 수아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을 때가 많았다.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피곤했고 마치 꿈속에서 육체적인 활동이라도 한 것처럼 느껴졌다. 이 꿈들은 수아의 일상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낮에는 비녀 제작에 몰두했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그 꿈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꿈속 여인의 모습은 수아의 일상에도 그림자를 드리웠다. 낮 동안 작업실에서 비녀를 만들 때도 옥비녀를 볼 때마다 꿈속 여인의 슬픈 얼굴이 떠올랐다. 옥비녀에서 들려오던 속삭임도 점차 꿈속 여인의 흐느낌처럼 느껴졌다. 수아는 더 이상 옥비녀를 단순한 아름다운 공예품으로 볼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꿈속 여인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증표이자 그녀의 슬픈 이야기를 전하는 매개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옥비녀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 있는 영감을 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초기의 기대감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옥비녀는 그녀에게 단순한 영감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책임감을 안겨주는 존재가 되었다. 수아는 자신이 이 꿈과 옥비녀에 깊이 얽히게 되었음을 직감했다. 여인의 애절한 눈빛. 꿈속 여인의 눈빛은 수아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그녀의 눈은 크고 검었으며 마치 깊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 반짝임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이 담겨 있었다.
눈동자에는 언제든 쏟아져 내릴 듯한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수아는 그 눈물방울 하나하나에 여인의 억울한 사연과 고통이 담겨 있음을 느꼈다. 그 눈빛은 단순히 슬픔을 넘어 애절하고 간절했으며, 마치 수아에게 무언가를 간청하는 듯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수아는 꿈속에서 그 여인의 눈을 바라볼 때마다 자신이 그 여인의 고통을 고스란히 함께 느끼는 듯한 강렬한 공감과 함께 깊은 아픔을 느꼈다. 그 눈빛은 마치 과거의 한 조각을 현재로 소환하여 수아의 마음속에 강제로 주입하는 듯 했다. 여인은 꿈속에서 단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말없이 수아를 응시하거나 애타는 표정으로 팔을 뻗어 수아에게 다가오려 할 뿐이었다. 그녀의 입술은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런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흐느끼는 듯한 작은 신음소리만이 수아의 귓가에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수아는 꿈속에서 여인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는 사실에 극심한 답답함을 느꼈다. 그녀는 꿈속에서 여인에게 말을 걸어보기도 했다. 누구세요? 저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왜 그렇게 슬퍼하세요? 수아는 필사적으로 여인에게 말을 걸었지만 여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더욱 애절한 눈빛으로 수아를 바라볼 뿐이었다. 안개 때문에 여인의 손은 수아에게 닿지 않았고 수아 또한 여인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들은 꿈속이라는 공간에서 서로 마주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고독 속에 고립되어 있었다. 꿈에서 깨어나도 그 여인의 눈빛은 생생하게 남아 수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낮 동안 비녀 제작에 몰두하려 해도 그 여인의 애절한 눈빛이 자꾸만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옥비녀를 볼 때마다 그 눈빛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고 수아는 비녀에서 풍겨나오는 기운 속에서 여인의 슬픔을 고스란히 느꼈다. 그녀의 슬픔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수아는 마치 자신이 그 여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듯한 기분이었다. 여인의 눈빛은 낮에도 그녀의 일상을 지배했다. 작업 중에도 문득 정신을 차리면 눈앞에 그 여인의 눈빛이 아른거리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에도 왠지 모르게 여인의 슬픔이 서려 있는 것 같았다. 수아는 자신이 점차 그 여인의 슬픔에 물들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이 모든 현상들은 그녀에게 단순한 꿈이나 환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과 꿈의 경계를 허물고 과거의 슬픔이 현재를 침범하는 듯한 섬뜩한 경험이었다. 여인의 눈빛은 단순히 슬픔을 넘어 수아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었다. 마치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듯한 혹은 어떤 진실을 알아달라는 듯한 애처로운 눈빛이었다. 그 눈빛 속에는 억울함과 절망, 그리고 풀리지 못한 한이 가득 담겨 있었다. 수아는 그 여인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왜 나에게 이런 꿈을 보여주는 걸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걸까? 그녀는 여인의 슬픔의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했고, 왜 그 여인이 밤마다 자신을 찾아와 슬픈 얼굴을 들이우는 것일까 끊임없이 자문했다. 그 눈빛은 수아에게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이 여인의 슬픔을 외면할 수 없었다. 마치 자신이 그 여인의 마지막 희망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 이 애절한 눈빛은 수아의 마음속에
강렬한 욕망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여인의 슬픔과 옥비녀의 비밀을 파헤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힌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모든 현상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없었다. 꿈속 여인의 애절한 눈빛은 그녀에게 도와달라는 간절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 같았다. 수아는 옥비녀의 얽힌 비밀을 밝혀내고 꿈속 여인의 슬픔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리고 만약 그 여인이 어떤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이 그 한을 풀어주고 싶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이 옥비녀는 그녀에게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저주받은 유산의 시작이었다. 수아의 마음속에는 미지의 공포와 함께 진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비녀 장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저주받은 유산의 비밀을 파헤쳐야 할 운명을 지닌 탐험가였다. 이 애절한 눈빛은 수아의 운명을 이끄는 나침반이 되었다. 옥비녀와 여인의 연결고리. 매일 밤 반복되는 꿈속 여인의 애절한 눈빛과 옥비녀의 속삭임은 수아의 일상을 완전히 장악했다. 꿈에서 깨어나면 옥비녀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고 수아는 꿈속의 여인과 옥비녀 사이에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음을 직감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그녀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깊은 통찰로 다가왔다. 옥비녀는 더 이상 우연히 얻은 오래된 공예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꿈속 여인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증표이자 그녀의 슬픈 이야기를 수아에게 전하는 매개체였다. 수아는 꿈에서 깨어나면 가장 먼저 작업실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도 은은한 빛을 뿜어내는 옥비녀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그녀의 손가락 끝에 전해질 때마다 꿈속 여인의 체온이 느껴지는 듯한 섬뜩한 착각에 빠졌다. 옥비녀가 서로 부딪히는 맑은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여인의 속삭임이 혹은 그녀의 흐느낌이 옥비녀를 통해 흘러나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옥비녀의 영롱한 옥빛은 이제 아름답게만 보이지 않았다. 그 빛은 슬픔과 한을 머금은 듯 더욱 깊고 오묘한 빛을 띠었다. 그녀는 옥비녀가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아니, 정확히는 살아있지 않지만 어떤 존재의 일부를 담고 있는 그릇처럼 느껴졌다. 수아는 옥비녀가 꿈속 여인의 한을 담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한국 문화에서 한은 단순히 슬픔이나 분노를 넘어 억울하고 풀리지 못한 채 응어리진 감정을 의미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거나 혹은 이루지 못한 소원이 있었을 때 그 영혼은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들의 한은 어떤 사물에 깃들어 다른 이에게 전달되기도 한다. 수아는 옥비녀가 바로 그 한을 담고 있는 사물이라고 확신했다. 꿈속 여인의 눈빛에서 느껴지던 깊은 절망과 간절함. 그리고 목소리 없는 흐느낌은 바로 풀리지 못한 한의 표현이었다. 옥비녀는 그 여인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을 것이고 그녀의 모든 감정을 고스란히 흡수했을 것이었다. 수아는 옥비녀를 통해 그 여인의 한이 자신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동조를 넘어 영적인 연결과도 같았다. 이러한 깨달음은 수아에게 엄청난 정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처음에는 단순한 공예가로서 새로운 영감을 찾아 헤매던 그녀였다. 그러나 이제는 옥비녀에 깃든 한과 그 여인의 슬픈 운명을 파헤치고 싶은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이 모든 현상들을 더 이상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옥비녀가 자신을 선택했고 자신에게 이 모든 진실을 밝혀달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것은 내 운명이다라는 강한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그녀는 이 여인의 슬픔을 이해하고 싶었고 만약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자신이 그 한을 풀어주고 싶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마치 옥비녀가 그녀에게 사명을 부여한 듯 했다. 수아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비녀 장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저주받은 유산의 비밀을 파헤쳐야 할 운명을 지닌 탐험가였다. 그녀의 예술적 재능과 전통 공예에 대한 깊은 이해는 이 비밀을 풀어나가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옥비녀는 과거의 문을 열고 그녀를 알 수 없는 운명 속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변화를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그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운명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물론 이 모든 여정이 위험하고 고독할 것이라는 것을 수아는 직감했다. 풀리지 못한 한이 깃든 물건은 종종 부정적인 기운과 위험을 동반하는 법이었다. 어쩌면 이 옥비녀는 그녀에게 엄청난 불행을 가져다 줄지도 몰랐다. 그러나 수아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꿈속 여인의 애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고 옥비녀에 깃든 한을 그대로 둘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미지의 공포와 함께 진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이제 비녀 제작 도구를 내려놓고 옥비녀의 얽힌 비밀을 파헤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했다. 과거의 문헌을 다시 뒤적이고 관련 설화나 전설을 찾아 나설 것이었다. 옥비녀의 속삭임과 여인의 꿈은 수아에게 단순한 영감을 넘어 그녀의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는 강력한 운명의 메시지가 되었다. 그녀는 이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옥비녀의 속삭임과 꿈속 여인의 슬픈 얼굴은 수아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유산이 아닌 비녀의 얽힌 비밀을 향한 위험한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 별꽃 낭독과 함께한 시간. 즐거우셨나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은 비밀을 풀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별빛 아래서 다시 만나요.